그날 오후 폭우가 쏟아지는 계곡에서 벌어진 일은 할머니,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백구 놔둬. 애들부터 구해야지. 백구야, 안 돼. 하지만 30년 전 발견된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놓는데 현식아, 아버지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희들만은 꼭 지켜달라. 아버지,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백구가 우리 지호. 하은이, 구해줘서 고마워. 한 마리 개의 희생이 30년간 서먹했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 양평의 깊은 계곡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무릎 정도 깊이였던 계곡물이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것 같았죠. 지호야, 하은아, 빨리 이리 와. 할머니 말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두 아이는 이미 계곡 중간의 큰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의 장난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12살 지호가 8살 동생 하은이의 손을 꽉 잡으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물이 너무 빨라요. 작은 하은이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으앙, 엄마 어디 있어요? 그 순간 하얀 털을 한 진돗개 한 마리가 계곡가에서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백구였어요.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이렇게 격렬하게 울부짖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죠. 마치 무슨 큰 위험을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멍멍, 멍멍멍. 백구의 울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두 앞발로 물가를 긁어대며 아이들을 향해 뛰어들려 하다가 다시 물러서기를 반복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죠. 말자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계곡가를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뻗어봤지만 아이들이 있는 바위까지는 도저히 닿을 수 없었어요. 급류가 너무 거셌거든요. 아이고, 어쩌지. 어쩌면 좋지. 그때 뒤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건 아들 현식이었어요. 민박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말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거였죠. 엄마, 애들이 왜 저기에? 현식이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그도 이런 위급한 상황 앞에서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현식아, 어떻게 하지? 애들이. 말자의 목소리는 이미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손자, 손녀가 위험에 빠진 모습을 보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 위 아이들의 발밑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안전해 보였던 바위가 이제는 물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발이 젖어요. 지호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오빠, 무서워. 하은이는 오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박집에서 아내 선희도 뛰어나왔어요. 비명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거였죠. 어머, 애들이 왜 저기에? 지호야, 하은아. 선희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평소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 모습을 보자 거의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거였죠. 여보, 뭔가 해야 해. 저러다가 큰일 나요. 알아.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 현식도 당황한 나머지 아내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하지만 정작 뾰족한 수가 없었죠. 계곡물은 점점 더 거세져서 어른이 들어가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백구가 갑자기 짖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물가에 바짝 다가서더니
거센 급류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것처럼 말이에요. 백구야, 위험해. 이리 와. 말자가 백구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을 향해 한 번 더 크게 짖었습니다. 멍. 그 울음소리는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위 위에서 지호가 다시 소리쳤어요. 할머니, 물이 더 차올라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은이는 이미 겁에 질려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오빠에게 매달려 흐느끼기만 했죠. 으흑, 으흑. 그 모습을 본 말자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평생 손자, 손녀만 바라보고 살아온 할머니였거든요. 아들과는 서먹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어요. 애들아, 꼭 잡고 있어.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말자도 현식도 선희도 속수무책이었어요. 로프도 없고 구조대를 부를 시간도 없었죠. 게다가 이 깊은 산골에서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백구가 몸을 낮추며 도약 자세를 취했습니다. 날렵한 진돗개의 본능이 발동한 거였죠. 백구야, 안 돼. 말자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이미 마음을 정했나 봐요. 거센 물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던졌어요. 철퍼덕. 하얀 털덩어리가 급류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현식도 선희도 그리고 말자도 모두 숨을 죽이고 백구의 모습을 찾았죠. 백구. 지호가 바위 위에서 외쳤어요. 몇 초 후 백구의 머리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아이들이 있는 바위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죠. 필사적으로 앞발을 저어가며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백구가 바위에 거의 다가갔을 때 더 큰 물살이 몰려왔어요. 마치 산 전체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안 돼. 백구야. 말자의 절규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죠. 한평생 함께 살아온 백구를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동시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말이에요. 폭우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계곡물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도 숨소리도 심지어 빗소리까지도 말이죠. 오직 급류 소리만이 계곡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날은 7월 중순, 막 여름방학이 시작된 금요일이었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죠. 지호야, 짐 다 쌌어? 하은이 것도 챙겨. 선희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여행 준비도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할머니 집에 가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호가 투덜거리며 게임기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현식이 정장을 캐주얼 옷으로 갈아입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게 묻어났죠. 여보, 정말 시골집에서 자야 해요? 근처에 펜션이나 리조트는 없어요? 선희가 남편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특히 낡은 시골집에서 며칠씩 지내는 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엄마가 손자 손녀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펜션에서 자냐? 그냥 2박 3일만 참아. 현식의 대답은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사실 그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집 가기 싫어. 8살 하은이가 인형을 안고 삐져 있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예쁜 강아지도 있다고 했잖아. 선이가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정작 본인도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오후 2시 마침내 현식의 검은색 SUV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국도에서 다시 산길로 접어들수록 길은 점점 좁아졌죠. 아, 정말 시골은 시골이네요. 편의점도 하나 없어요. 선이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에게는 이런 깊은 산골 풍경이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엄마, 여기 와이파이 돼요? 지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안 될걸. 할머니 집 근처는 전파가 잘 안 터져. 현식이 백미러로 아들을 보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것도 이곳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였죠. 회사 일 때문에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현식에게는 불편한 일이었거든요. 차가 마침내 비포장도로에 접어들자 덜컹거리는 진동이 시작됐어요. 어머, 길이 왜 이래요? 차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선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부드러운 아스팔트 도로에만 익숙했던 그녀에게는 이런 비포장도로가 매우 불안했거든요. 괜찮아. 원래 시골길이 다 이래. 현식이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오랜만에 오는 길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버스를 타고 왔었으니까요. 30분쯤 더 달려서 마침내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어머, 정말 시골이네요. 마치 옛날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선이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신기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차가 한 골목 끝에 멈춰 섰어요. 그곳에는 낡은 기와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도착했다. 현식이 시동을 끄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리움과 동시에 부담스러움, 그리고 어딘지 모를 서먹함까지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집안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왔구나. 지호야, 하은아. 70살 말자가 대문을 활짝 열고 나타났어요. 검은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차림새였는데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손자, 손녀를 보는 할머니의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할머니, 지호와 하은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말자에게 달려갔어요. 아무리 시골이 불편하다고 투덜거려도 할머니의 따뜻한 품만큼은 아이들에게도 좋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지호 또 키가 컸네. 하은이는 더 예뻐졌고. 말자가 두 아이를 번갈아 끌어안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손자 손녀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선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긴장이 됐거든요. 어서 와라, 선이야. 고생했어. 말자가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지만 선이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엄마. 현식이 짧게 인사했어요. 아들이지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사였죠. 현식아, 고생했다. 들어와서 쉬어라. 말자가 아들을 맞으며 말했지만 현식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대로 낡은 시골집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마루는 삐걱거렸고 방 안의 벽지도 오래되어서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어머, 여기서 정말 자야 해요?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서울의 깔끔한 아파트에 익숙한 그녀에게는 이런 환경이 매우 불편했거든요. 괜찮아. 하룻밤 자는 건데 뭐. 현식이 대답했지만 그도 사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지 오래라 시골집의 불편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멍멍.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마당으로 하얀 털덩어리 하나가 뛰어들어왔죠. 어머, 개가. 선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평소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 백구구나. 말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게 백구예요? 지호가 신기한 듯 개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아름다운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였는데 검은 눈이 유독 똘똘하고 영리해 보였어요. 그래, 이게 백구야. 너희 오는 거 알고 기다렸나 봐. 말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신기하게도 백구는 아이들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친근하게 굴었어요. 와, 예뻐요. 하은이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백구가 온순하게 다가오자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어요. 얘가 사람을 잘 따라서 걱정 없어. 특히 아이들을 좋아하거든. 말자가 설명했어요. 정말로 백구는 지호와 하은이 주변을 맴돌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개 키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현식이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70살 노인이 혼자 개까지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미였죠.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심심하지 않아서 좋더라고. 말자가 대답했지만 현식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가족들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어요. 말자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현식과 선희는 여전히 불편해했거든요. 내일은 뭐하고 놀까? 말자가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재미있는 곳 있어요? 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아는 좋은 곳이 있는데. 말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릴 때 네 아버지가 자주 놀던 계곡이 있거든. 물도 맑고 공기도 좋아서 도시 아이들한테는 딱일 거야. 말자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렜거든요. 계곡이요? 와, 물놀이 할 수 있어요?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서울에서는 수영장에서만 물놀이를 해봤는데 자연 계곡이라니 신기했거든요. 그럼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아. 하은이도 좋아할 거야. 말자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은이는 여전히 백구와 놀고 있었는데 어느새 무서워하던 마음이 사라져서 백구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현식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엄마,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세요? 현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평소에도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그냥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 거야. 말자의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아들이 왜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죠. 여보, 애들 앞에서. 선희가 남편을 말렸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호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현식은 대답 대신 젓가락질만 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죠. 할아버지는
지호 아버지가 어릴 때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말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손자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할아버지도 그 계곡에서 놀았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그 계곡을 참 좋아하셨어. 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그만해요, 엄마.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일 계획이나 세워요. 현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고생하며 자랐던 일들 말이에요. 선희는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럼 내일 계곡으로 가는 거죠? 준비할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준비할 거야 뭐 있어. 그냥 놀러 가는 건데. 말자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아까의 환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어요. 저녁을 마치고 나서 말자는 혼자 마당에 나와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여름밤이라 바람이 시원했지만 마음만은 답답했죠. 백구야, 현식이는 왜 그렇게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싫어할까? 백구는 말자의 무릎에 턱을 괴고는 똘똘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봤어요. 마치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지호와 하은이가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백구야, 오늘 계곡 가는 거 알아? 지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신기하게도 백구는 계곡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불안한 듯 낑낑거렸어요. 백구가 왜 이래요? 하은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아마 신나서 그런가 봐. 지호가 대답했지만 백구의 반응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드디어 계곡으로 출발했어요. 말자가 도시락을 준비하고 현식이 차를 몰았죠. 백구도 함께 타고 갔어요. 할머니, 얼마나 멀어요? 30분 정도면 돼. 그런데 길이 좀 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차가 다시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덜컹거리는 진동이 시작됐어요. 백구는 평소와 달리 계속 킁킁거리며 불안해했죠. 걔가 왜 저래요? 멀미하나? 선희가 백구를 보며 물었어요. 평소에는 차 잘 타는데 이상하네. 말자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드디어 계곡 입구에 도착했어요. 작은 민박집 하나가 보였는데 그 앞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어머, 말자씨. 오랜만이네요. 그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박집 주인 박씨였죠. 박씨, 안녕하세요. 우리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말자가 아이들을 소개했어요. 어머, 참 예쁘게들 생겼네. 계곡에서 재밌게 놀다 가세요. 박씨가 친근하게 말했지만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말자씨, 요즘 계곡물이 좀 이상해요. 평소보다 물살이 세지더라고요. 물이 이상하다고요? 네, 며칠 전에도 젊은 커플이 와서 물놀이 하다가 깜짝 놀라서 나갔어요.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면서. 박 씨의 말에 선희가 불안해졌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있는데. 아, 조심하면 괜찮아요. 그냥 아이들 혼자 놀게 하지만 마시고. 박 씨가 서둘러 안심시켰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에 말자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곳에는 낡은 돌무덤 하나가 있었거든요. 엄마, 왜 섰어요? 현식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말자가 돌무덤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곳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할머니, 저게 뭐예요? 지호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쉬고 계시는 곳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멍. 백구야, 왜 그래? 지호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돌무덤 쪽을 보며 짖어댔어요. 이상하네. 평소에 이런 적이 없는데. 말자가 백구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걔가 뭔가 느끼나 봐. 동물이 더 예민하다니까. 박씨가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계곡에 도착했어요.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박씨 말대로 물살이 평소보다 좀 세 보였어요. 와, 예뻐요. 아이들이 신나서 달려갔지만 백구는 계곡 입구에서 계속 낑낑거리며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백구야, 괜찮아. 함께 가자. 말자가 백구를 달랬지만 백구의 불안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박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자씨, 혹시 그 계곡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있거든요. 그 계곡 어디선가 오래된 상자를 찾았다는. 박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선희가 하늘을 보며 놀랐어요. 그 순간 백구가 또다시 미친 듯이 짖어댔어요. 마치 무슨 큰 위험이 다가온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멍멍, 멍멍멍. 과연 백구가 예감한 위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박씨가 말한 오래된 상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잠깐 소나기가 내렸지만 다행히 금세 그쳤어요. 오후 햇살이 다시 비치면서 계곡물은 더욱 맑게 빛났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물가로 뛰어갔어요. 와, 물이 정말 차가워요. 지호가 발을 담그며 소리쳤어요. 서울의 더위에 지쳐있던 아이에게는 시원한 계곡물이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오빠, 나도. 하은이도 조심스럽게 물가에 앉아서 발을 담갔어요. 처음에는 차가워서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죠. 백구는 두 아이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죠. 말자씨, 백구가 평소와 다르네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나 봐요. 박씨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예민한 건 처음 봐요. 말자도 걱정스럽게 백구를 쳐다봤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백구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낯설었거든요. 한편 현식과 선희는 돗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또 전화 왔어요. 월요일까지 보고서 완성해야 한다는데. 선희가 남편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이곳은 전파가 약해서 가끔씩만 메시지가 들어왔거든요. 아, 진짜 짜증나네. 휴가 중인데 왜 자꾸 일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식이 휴대폰을 짜증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평소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가족 여행 중에도 회사 일이 신경 쓰이니까 더 예민해진 거였죠. 그럼 내일 일찍 올라가실래요? 어차피 여기 불편하기만 하고. 선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사실 그녀도 시골집에서 하루 더 지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2박 3일이라고 했잖아. 현식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피로함이 역력히 드러났죠. 그 순간 지호가 계곡 저편으로 가려고 하자 현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지호야. 거기 가지 마. 현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아빠, 저쪽에 예쁜 돌이 있어요. 지호가 아빠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가까운 데서만 놀아. 아빠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해요. 지호가 입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렸어요. 뭐? 네가 지금 아빠한테 대들어? 현식이 화를 내며 지호에게 다가갔어요. 평소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들에게 향한 거였죠. 여보,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세요. 애가 그냥 놀고 싶다는 건데. 선희가 남편을 말렸어요. 당신은 애들을 너무 방치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맨날 말을 안 듣지. 현식이 아내에게도 화를 냈어요. 제가 언제 방치했어요?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선희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늘 반복되는 갈등이었거든요. 말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으르렁대는 거야? 말자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들 부부가 계속 다투니까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였죠. 지호는 아빠에게 혼난 후 풀이 죽어서 하은이 옆에 앉았어요. 오빠 괜찮아? 하은이가 오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응, 괜찮아. 지호가 대답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백구가 지호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아이의 무릎에 기대었어요. 마치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백구야. 지호가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아빠보다 백구가 더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 선희는 하은이가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불안해했어요. 하은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위험해. 엄마, 여기 얕아요. 그래도 안 돼.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 선희가 하은이를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어요. 과보호하는 성격이라 아이가 조금만 위험해 보여도 불안했거든요. 어머, 선희야.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아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말자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선희가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했어요. 평소에도 아이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자주 달랐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말자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와 다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어른들의 갈등을 지켜본 백구는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호와 하은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아이를 지키려고 애썼죠. 백구가 정말 애들을 좋아하네요. 박 씨가 백구의 행동을 보며 감탄했어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항상 저러거든요. 말자가 대답했지만 오늘 백구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절박해 보였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민박집으로 돌아왔어요. 박 씨가 준비해준 저녁을 먹으면서도 가족들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죠. 아빠, 내일도 계곡에서 놀 수 있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날씨 봐서. 현식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하루 종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피곤했거든요. 여보, 내일 일기예보가 어때요? 선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글쎄, 여기는 휴대폰이 잘 안 터져서 모르겠어. 현식이 대답했어요. 그때 박 씨가 끼어들었어요. 내일 날씨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박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세요? 말자가 물었어요. 사실 이 근처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상한 소문이요? 네, 그 계곡 어디선가. 누군가 숨겨놓은 상자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상자요? 무슨 상자? 현식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다는. 문서라니 무슨 문서요? 말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땅 문서라는 얘기도 있고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박 씨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민박집 뒷마당 쪽을 향해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왜 그래? 말자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뒷마당을 향해 불안해했어요. 이상하네. 뭔가 있나? 박 씨가 백구의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8살 하은이가 혼자 일어났어요. 낯선 곳에서 잠을 설쳐서 일찍 깬 거였죠. 화장실. 하은이가 잠결에 중얼거리며 민박집 밖으로 나왔어요. 화장실이 바깥에 따로 있었거든요. 시골집의 불편함 중 하나였죠.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뒷마당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저게 뭐지? 하은이가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땅에 반쯤 묻힌 낡은 상자가 보였어요. 어제 비가 내려서 흙이 씻겨나가면서 드러난 것 같았죠. 우와, 보물 상자인가?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정말 신기한 발견이었거든요. 상자는 손바닥 2개를 펼친 것만 한 크기였는데 녹이 많이 슬어서 오래된 것 같았어요. 겉에는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죠.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하은이가 상자를 만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멍멍, 멍멍멍. 갑자기 백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어머, 백구야. 왜 그래? 하은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백구는 상자 앞에서 앞발로 땅을 긁어대면서 계속 킁킁거렸어요. 마치 그 상자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구야, 조용히 해. 사람들 깨잖아. 하은이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의 행동은 더욱 격해졌어요. 상자 주변을 빙빙 돌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민박집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현식이 잠옷차림으로 나오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는데 이른 아침부터 개 짖는 소리에 깬 거였거든요. 아빠, 여기 이상한 상자가 있어요. 하은이가 신이 나서 아빠를 불렀어요. 상자? 어디? 현식이 다가와서 보니 정말로 낡은 상자가 땅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말자와 선이도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지호도 잠결에 따라 나왔죠. 할머니, 저게 어제 박 아저씨가 말한 그 상자예요?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겠네. 말자가 상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백구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상자 앞에서 땅을 파려고 하다가 갑자기 상자에서 멀어지라는 듯이 하은이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백구야, 왜 그래? 아프게 하지 마. 하은이가 백구의 행동에 놀라며 말했어요. 이 개가 정말 왜 이렇게 미쳤어? 현식이 백구를 보며 짜증을 냈어요. 그러더니 백구의 목줄을 잡고 끌어당겼죠. 멍멍, 멍멍멍. 백구는 더욱 필사적으로 지저댔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걔가 더럽게 만들어놨네. 여기저기 땅 파놓고. 현식이 백구가 파놓은 땅을 보며 불쾌해했어요. 평소에도 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동을 보니까 더 싫어졌거든요. 백구가 왜 이러는 거지?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자가 걱정스럽게 백구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냥 걔를 집에 묶어둬요. 자꾸 소란만 피우니까. 현식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백구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말자가 백구를 감쌌지만 현식은 듣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걔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현식이 백구를 민박집 한쪽에 묶어버렸어요. 백구는 계속 낑낑거리며 상자 쪽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죠. 현식이 상자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열어볼까요? 선희가 호기심에 말했어요. 안 돼요. 무서워요. 하은이가 갑자기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백구의 반응을 본 후로 왠지 그 상자가 불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은아, 괜찮아. 그냥 상자야. 지호가 동생을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계속 무서워했어요. 싫어요. 다시 묻어버려요.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 하은이 말이 맞아. 남의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자. 말자가 손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하은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작은 손으로 흙을 긁어 모아서 상자를 다시 덮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안 해도 돼. 아빠가 할게. 현식이 딸의 행동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하은이가 고집을 부리며 계속 흙을 덮었어요. 왠지 자신이 직접 묻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자가 다시 묻히자 신기하게도 백구가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자, 이제 아침 먹고 계곡으로 가자. 말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다시 계곡으로 향했어요. 백구도 함께 데려갔는데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선희가 맑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어제 비 온 게 거짓말 같아요. 박 씨가 대답했어요. 계곡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다시 물놀이를 시작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두 아이 옆에 바짝 붙어서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끼네. 현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박 씨가 구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구름은 점점 빠른 속도로 몰려왔어요. 마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람도 세지는 것 같은데? 말자가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애들아, 슬슬 올라가자. 비 올 것 같아. 선희가 아이들을 부르며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우르르르, 쾅. 어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빨리 민박집으로 가요. 박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인 거였거든요. 이상해.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변할 리가 없는데. 박 씨가 중얼거렸어요. 이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그도 이런 급격한 날씨 변화는 처음 봤거든요. 바로 그 순간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 온다? 지호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빨리 대피해요. 말자가 손자 손녀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박집으로 뛰어갔지만 불과 몇 분 사이에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민박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보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거 보통 비가 아니네요. 현식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30년 넘게 여기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 봐요. 박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불안해하는 건 백구였어요. 계속 낑낑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백구가 또 이상하게 행동하네요. 선희가 백구를 보며 말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말자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어요.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민박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그칠까요? 이 비? 선희가 불안한 마음에 박 씨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보통은 30분 정도면 그치는데 오늘은 좀 이상해요. 박 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아온 그도 이런 폭우는 처음이었거든요. 1시간이 지나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았죠. 지루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호가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계곡에서 더 놀고 싶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실망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비가 그치면 나갈 수 있어. 말자가 손자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멍. 백구야, 왜 그래? 비 때문에 나갈 수도 없잖아. 말자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어요.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걔 좀 조용히 시켜요. 현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하루 종일 백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르르르르.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커졌죠. 이상한데? 천둥 소리 같지 않아요. 선희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박 씨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물소리예요. 물소리라고요? 현식이 놀라며 물었어요. 계곡물이 불어나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나면 박 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백구가 문을 향해 온몸으로 뛰어들었어요. 쿵! 백구야! 말자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이미 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어머, 백구가 왜 저래? 그런데 바로 그때 민박집 밖에서 지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악! 도와주세요. 지호야! 현식이 깜짝 놀라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뒤이어 모든 사람들이 따라 나갔죠.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 무릎 정도 깊이였던 계곡물이 어른 허리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거센 물살 한가운데 큰 바위 위에 지호와 하은이가 매달려 있었어요. 언제 저기 갔어? 현식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비 그치면 잠깐 나간다고 했었는데.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바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지만 계곡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바위마저 물에 잠길 것 같았죠. 할머니, 무서워요.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지호야, 꼭 잡고 있어. 현식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더 큰 물살이 몰려왔어요. 지호와 하은이가 있는 바위 주변으로 거센 급류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으악! 두 아이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바위가 물에 잠기면서 발 디딜 곳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선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구명조끼나 밧줄은 없어요? 현식이 박 씨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창고에서 찾아볼게요. 박 씨가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바위로 더 큰 물살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계곡가로 뛰어갔어요. 백구야, 위험해. 말자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백구는 잠깐 거센 물살을 바라보더니 온 힘을 다해 물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철퍼덕. 백구.
지호가 바위 위에서 외쳤어요. 백구는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아이들이 있는 바위를 향해 나아갔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계속 떠내려갔죠. 안 돼. 백구야. 말자가 절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구가 물살에 휩쓸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쳐서 마침내 아이들이 있는 바위 근처에 다가간 거예요. 백구야. 하은이가 기쁘게 소리쳤어요. 백구는 바위에 앞발을 올리고는 입으로 지호의 옷자락을 물었어요.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지호를 더 안전한 바위 위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으악! 지호가 백구의 도움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하은이 차례였어요. 백구가 작은 하은이를 등에 올리려고 했어요. 백구야, 고마워. 하은이가 백구의 등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더욱 거센 물살이 몰려온 거예요. 마치 산 전체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죠. 으악! 백구가 하은이를 등에 태운 채로 물살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안 돼. 말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은이를 계곡가 쪽으로 던졌어요. 자신은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말이에요. 백구. 하은이가 계곡가에 떨어지면서 울부짖었어요. 현식이 재빨리 달려가서 하은이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어요. 하은아, 괜찮아? 백구가. 하은이는 울면서 물속을 가리켰어요. 지호도 백구의 도움으로 더 안전한 바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박 씨가 로프를 들고 뛰어왔어요. 로프 있어요. 박 씨와 현식이 힘을 합쳐서 지호를 구해냈어요. 다행히 지호도 무사했죠. 하지만 백구는 거센 급류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백구야, 백구야. 말자가 계곡을 따라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위험해요. 이리 와요. 현식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백구가, 우리 백구가. 말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울고 있었어요. 백구야, 미안해. 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백구가 우릴 구해줬어. 하은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현식과 선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소 백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백구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구해준 거였거든요. 미안해. 백구야. 현식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백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폭우가 그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백구가 사라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백구를 찾아야 해요.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엄마, 위험해요. 물이 아직 많이 불어 있어서. 현식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말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백구가 우리 애들 구해줬는데 나 혼자 안전한 곳에만 있을 수 없어. 말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찾을게요. 지호가 할머니 옆에 와서 말했어요. 자신을 구해준 백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저도요. 백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하은이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현식과 선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평소 백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들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럼 같이 찾아보자. 현식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당신이? 선희가 놀란 듯 남편을 바라봤어요. 백구가 우리 애들 목숨을 구해줬잖아. 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희생을 목격한 후였거든요. 박 씨도 함께 나섰어요.
이 지역을 잘 아는 그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았죠. 계곡 하류 쪽부터 찾아보죠. 물살에 휩쓸렸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박 씨의 안내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물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높았어요. 곳곳에 나뭇가지와 돌들이 떠내려와 쌓여 있었죠. 백구야, 백구야. 말자가 목이 터져라 불러댔어요. 백구야. 아이들도 함께 불렀어요. 1시간쯤 찾아다녔을 때였어요. 계곡 중간쯤에 있는 큰 바위 뒤에서 박 씨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박 씨가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현식이 다가가서 봤더니 낡은 철 상자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상자였죠. 어머, 이거 오늘 아침에 하은이가 발견한 그 상자 아니에요? 선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묻어둔 건데. 하은이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폭우 때문에 다시 떠내려온 것 같네요. 박 씨가 상자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상자는 오래된 것 같았지만 의외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겉면에는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름 같았죠. 김영수? 이게 이름인가? 현식이 글자를 해독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그 순간 말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영수, 네 아버지 이름이잖아. 뭐라고요? 현식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 김영수, 이게 아버지 이름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 상자가 아버지가 남긴 것일지도 모르겠다. 말자의 손이 떨리며 상자를 어루만졌어요. 열어봐도 될까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자의 낡은 자물쇠는 이미 부식되어서 쉽게 열렸죠.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편지 몇 통, 색이 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몇 장의 문서들이었죠. 어머, 말자가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말자와 남편 그리고 어린 현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식도 그 사진을 보더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호가 편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친숙한 글씨가 나타났죠. 사랑하는 말자와 현식에게. 말자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언제 너희들에게 전해질지 모르겠다. 계곡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든다. 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현식아, 아버지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좋은 옷도 사주지 못하고 좋은 음식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현식아, 아버지가 못나서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다. 하지만 이 땅 문서만큼은 꼭 간직해라. 언젠가 너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다. 박 씨가 상자에서 땅 문서를 꺼내어 살펴봤어요. 어머, 이 땅이 지금 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박 씨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요? 현식이 문서를 받아보며 물었어요. 네, 몇 달 전에 발표된 건데. 이 일대가 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했어요. 땅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박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현식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아들아, 아버지는 평생 너희들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
가끔 힘들어서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그건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였단다. 현식이 직접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너희들만은 꼭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현식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현식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는데. 현식아. 말자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난 왜 그걸 몰랐을까? 현식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을 거야.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는 걸. 말자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선희도 다가와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이들도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빠, 울지 마요. 지호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은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현식은 깨달았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말이에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현식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니야, 현식아. 엄마가 더 미안해. 말자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약한 개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닝. 저 소리. 말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백구? 백구야?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이닝. 이닝. 약한 개 울음소리가 계곡 저편에서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백구야? 정말 백구니?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지호가 소리나는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계곡 하류 쪽 바위 그늘진 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조심해요. 발밑이 미끄러워요. 박 씨가 앞장서며 주의를 당부했어요. 바위 뒤로 돌아가자 정말로 백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백구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뒷다리 하나를 절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말자가 백구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이닝.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어요.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았죠. 아이고, 우리 백구야. 많이 다쳤구나. 말자가 백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백구의 하얀 털은 진흙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여전히 똘똘한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백구야, 괜찮아? 지호가 걱정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는 지호를 보자 힘들게 고개를 들어 지호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너희가 무사해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백구야, 미안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하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식과 선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평생 동물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백구야, 미안해. 현식이 무릎을 꿇고 백구 앞에 앉았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그가 개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죠. 내가 우리 애들 구해줬구나. 고마워. 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거든요. 백구는 현식을 바라보더니 아픈 몸을 일으켜 현식의 손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어머, 당신까지. 선희도 감동받았어요. 평생 차갑기만 하던 남편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선희 씨도 백구에게 고마워해야죠.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야, 고마워. 우리 지호, 하은이 구해줘서. 선희도 처음으로 백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백구는 선희의 손도 살며시 핥아주었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말자가 백구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제가 아는 동물병원이 있어요. 차로 30분 거리에. 박 씨가 도움을 제안했어요. 현식이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죠. 괜찮아, 백구야. 금방 나을 거야. 현식이 백구를 달래며 말했어요. 차에서 백구를 치료받게 하고 돌아오는 길, 가족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현식이 운전하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버지 일로 화를 내고. 현식아, 괜찮다. 엄마가 다 이해해. 말자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선희도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시골집이 불편하다고 투덜거리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선희야. 정말 불편했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말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에도 또 올 거예요. 지호가 뒷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정말? 지호가 할머니 집에 또 오고 싶어? 말자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백구랑도 더 놀고 싶고요. 저도요. 백구는 진짜 영웅이에요. 하은이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말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바랐던 가족의 화목함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어요. 백구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이었죠. 백구가 언제쯤 태어날까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 말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와도 돼요? 하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말자가 손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현식과 선희도 웃고 있었어요. 이제 시골집이 불편한 곳이 아니라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곳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마당에 모여 앉아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현식이 편지를 손에 들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똑같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와서 안부 여쭐게요. 현식이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자주 봐야지. 말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백구는 정말 대단한 개예요. 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백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현식이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백구는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말자가 백구가 입원한 병원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박 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백구 면회 가실래요? 정말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뛰어올랐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백구를 보니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붕대를 감고 있긴 했지만 꼬리를 흔들며 가족들을 반겼거든요. 백구야, 아프지? 하은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멍. 백구가 힘차게 한번 짖었어요.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죠. 백구야, 고마워. 현식이 백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백구는 모든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만족한 듯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계곡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위험하지 않게 멀리서만 바라봤죠.
이 계곡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선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아버지도 백구도 모두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네요. 현식이 계곡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백구, 고마워요. 아이들이 계곡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우리 꼭 다시 올게요. 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백구도 함께. 말자가 손자 손녀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식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현식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현식아. 말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이 가족은 백구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였죠. 여러분, 백구 같은 진짜 가족의 영웅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백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